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8월 3일 특집방송 두 번째. 오늘 8월 3일 방송에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송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집 2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에 나왔습니다. 2~3% 정도의 급락에 나왔고, 시장 변동성을 총 정리해볼까? 저점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 부분들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해두면 왜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중요한 영향 부분들을 주는 게 마지막에 환율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죠.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트럼프의 불확실성하고 다 연장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 내용과 그리고 과거 사례 부분들과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전략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 라는 관점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비공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워낙 립 서비스로 뻥카를 많이 날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인데, 오늘 아침에 8월 3일 아침에 그런 얘기 드렸죠. 중국과의 제재 관련된 전제로 직접재산권 조사를 명을 했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 부분들을 사인을 했고,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이란 쪽, 이란은 미사일, 북한은 석유 유통 관련된 무역 제재에 대해서 모두 승인을 좀 했습니다. 이건 또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누구 사장의 위치임식 부분을 했을 때 그 사장의 성향 그리고 방향성 어디에 집중할 건지 이런 분석 부분들이 100%는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히면 봐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악관은 해병대 출신, 군 출신이죠. 군 출신이 지금 3명이 입각이 되면서 군기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골드만삭스라든지 월가 출신이 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향의 거의 90%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화당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국지전 없었던 적이 없었죠. 부시 때도 그랬고 레이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그럴 가능성 자체가 안에 지금 뭐 트럼프 케어라든지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제재 완화라든지 이제까지 반년 동안 어, 어, 성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불협화만 많았지. 그래서 이 안에 내부에 어떤 골마져 있고 어떤 응축된 불만 부분들을 외부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 자체가 상당히 강한데, 북한도 여기에 좀 들어갔고 이란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국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죠. ICBM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부분에 비탄력적인 부분, 환차익, 주가 차익, 그리고 외국인들의 IT 실적의 서프라이즈에 일단 챙겨두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논평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중순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아무래도 뭔가 서로 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북한은 총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북한이 원했던 것은 요구하는 바는 을지훈련 하지 마라. 그런 훈련 자체를 없애라. 그럴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는 정례적인 훈련일 뿐이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 미사일 관련돼서 사드 일단 배치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중국과 영향 부분들이 좀 커지면서 기존의 사드 영향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그 영향권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 뭐 면세점이라든지 그다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가 반등이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매 부분들을 하시더라도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 섹터는 일단 아닌 거죠. 우리가 심플하게 봤을 때 오늘 뭐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쪽 그 배터리 쪽 최종 7차 인증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드 관련된 부분,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플러스 되는 종목군하고 섹터 업종군하고 마이너스 되는 업종 부분들이 좀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는 섹터보다는 부정적인 섹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좀 비껴놔야 되겠죠. 굳이 그 종목군들 현재 시점에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불확실성, 무역 제재, 러시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란 같은 경우에 뭐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요. 대리전이 카타르하고 시리아하고 예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타르, 예멘, 시리아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순위파, 시아파, 그 다음에 트럼프 사이에 뭔가 완력 부분들이 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관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유가가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어떤 방향성, 로피공을 어디 들지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좀 드렸죠. 거기는 지금 통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밥 한번 먹더라도 돈을 가방에 싸들고 가야지만 밥을 한 끼 먹을 거 말까. 식료품은 거의 구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거의 뭐 피투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역 제재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국가 이것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일으켰던 하나의 요건 부분들은 됐어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셰일가스의 그 축소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됐는데, 자, 오늘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우리가 한번 기준을 잡아봅시다. 유가로 본다고 하면 유가가 45달러 이상만 유지가 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가 이거 주가의 변동성 부분들이 크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있다는데 라는 관점 부분들이 계속 그 소음처럼 시장에서 화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심플하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45달러 이하, 40달러 깨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40달러, 최소한 지금 우리가 50달러 정도 근접 와 있기 때문에 45 정도로 기준 잡아놓고 그 이상이면 만약에 뭐 무역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 대한 무역 제재, 그 다음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소음들이 여기저기 좀 있죠. 그런 문제들은 단기적인 소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미리 우리가 한번 기준을 정해 놓읍시다. 일단 정해 놓고 거기에서 또 그 부분들이 됐을 때 이걸 또 다르게 관점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는 그때 판단이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가 45달러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든 어떻게 되나 이거는 그냥 시장의 소음 정도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역 제재 지금 또 한번 건드렸죠. 오바마 케어는 자기 지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 시켰어요. 공화당 자체에서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도드 프랑크법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안에 지금 오바마 케어도 통과를 못 시킨 사람이 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그 의심스러운 눈빛을 상당 부분 좀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환율이 달러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103, 102, 103 정도에서 움직였던 게 계속 뭡니까? 지금 93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유로화는 계속 신고가파동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 7월 장세에 종합지수 2000선과 2400선의 상승파동을 만들었던 가장 큰 요건 부분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실적이에요. 코스피의 실적, 특히 전기전자의 실적, 이걸로 지수가 2000선 이하부터 2400선까지 상승파동을 만드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뭡니까?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전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올까? 라는 기대감 부분들이 있었지만 불안 심리도 있다가 지수가 서서서 올라가고 보다 보니까 2300, 2400까지 오다 보고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확신이 생겼죠. 진짜네? 이만큼 실적이 나오네? 라고 오픈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이제 몰빵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완전히 엇박자를 타버린 거야. 외국인들 거의 차익 실현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키워드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9월, 10월 달까지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가 계속 약세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왔던 작은 소음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 중국 제재 이런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도 서로 으르렁거릴 텐데, 이 으르렁거리는 부분이 어디로 표출될까요? 환율이 표출이 돼요. 보호무역의 어떤 가장 키워드의 방향성 부분, 환율이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은 원하는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 쪽에 되고 있는데, 이게 바뀔 가능성 부분들이 있고 어떤 변수 부분들이 있는가 라는 표시점 부분들을 들었을 때 각 나라들, 각 국가별, 그 다음에 각 대륙별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중앙은행의 어떤 코멘트들이 아직 남아있죠.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미국 F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자산 축소, 연준 의장의 연임, 이 세 가지. 그러면 유로존이든 당분간은 일본은 빼두고, 일본은 지금 군비 경쟁 부분들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잠깐 내려놓고 일단 유로존하고 두 개만 보면, 여기 두 개가 기존 추세 부분들을 유지가 되고 있는데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다들 이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방향성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유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이런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어떨 때는 이리 갔다가 어떻게는 이렇게 갔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에서 여러분들 8월달 장세에서는 3, 4분기에는 이런 포인트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을 일으키는 역할 부분들을 할 거고, 종합지수가 2000선 이하에서 2400선까지 올라가고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5월 기준으로도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 부분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올라간 종목군이 이뻐 보이죠. 장대 양봉이니까. 그래서 그쪽 종목군들만 너무 사랑하는 엇박자 부분들을 좀 탔던 게 좀 상당히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인데,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향후의 장세 부분들은 변동성 부분, 섹터별, 종목 장세 부분, 그 다음에 개별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인 흐름 부분들은 이런 변수라든지 불확실성의 해소를 확인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각각의 반등의 메인 포인트 부분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15,000 계약, 2만 계약 정도를 15,000만 계약 이상의 매도를 등락폭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 313이라는 기준을 313, 313.5에서 지금 313으로 일단 바뀌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추정치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보는 가격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가 최근 이틀 전, 3일 전 금당 나왔을 때 저쯤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그 가격대를 살짝 좀 깼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313 정도 전후에 이하가 됐을 때 수익 구조가,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구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 구조가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손실보다는 수익 구조로 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죠. 단기적인 관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변동성 부분에 더 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말에 특집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리먼 사태 2007년도, 2008년도에서 거의 2000선에서
반토막이 났죠. 1000 이하까지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한 5, 6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13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1300포인트 전후에서 또 박스권 하다가 1700포인트 올라가서 박스권 하다가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올라갔던 것처럼 그 중간중간마다의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찾는다고 하나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펀드 환매 금액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급격하게 좀 들어올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개인적인 그때 흐름 부분들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장세도 약간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온 것도 있고 정고점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환율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 글로벌 매크로의 방향성 부분들을 바꾸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이런가?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개인들의 펀드 환매를 통해 가지고 지집 투자, 오늘도 보면 전기전자 쪽 또 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떨어진 거에 과감하게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코스피 쪽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는 게 전기전자 쪽은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사는데 미수 몰빵, 그다음에 시중 써서 매수를 너무 급격하게 하시면 이 조정 파동으로 될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이렇게 돌릴 만한 요건이 아직까지는 저의 레이더망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박스권에서 진폭 부분들 위아래 부분들만 그 박스권에 가둬놓고 이런 작은 변동성 부분을 급격하게 만들 가능성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2400 이상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만들 요건은 최소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뭡니까, 숨고르기, 정고점 물량도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 잔고도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는 저는 그 신규 매수 부분들을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뭘 노리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1차 지지라인, 2차 지지라인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 라인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 부분들을 가지니까, 코스닥은 640포인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630 정도, 64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왜 오버슈팅 부분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저는 거기다 한 10% 정도 드는데, 여기 가격들을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주느냐. 아침 8월 3일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도 코스닥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하고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 시장은 수급 때문에 그 종목군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실적이 나빠서가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만한 게 코스닥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변동성 수급으로 어떻게 보면 위아래를 급격하게 변동을 만드는 그런 파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640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줄 건가. 근데 그것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코스닥보다는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2330선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놨습니다. 그 정도까지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문제 부분들은 없어요. 전체 시장 추세를 훼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가 있고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더 흔들리게 돼도 2330선 정도까지 오픈을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대장주들의 움직임 부분에서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지지라인들인데, 그 부분들을 지금 미리 설정해 놓은 거 뭐냐면,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죠. 대형주 사는 거 좋다. 저는 찬성해요. 경기 민감주들 이번에 하락 부분 나왔을 때 사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이번에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저점 깨지 않은 이상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세요.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졌다가 뭘까요? 최소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그냥 차익 실현해 놓고 보는 거예요.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스권의 가능성 부분들인데 그게 2330이 될지 2350이 될지 아니 23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외국인들의 변심에 따라서 장중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면 이게 오버슈팅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저점 부분들로 해가지고 돌릴 수도 있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일단 설정을 해놓는데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에 계속 선발대에서 저가 매수 분할로 직장인 생각하셔서 매달 적립식 부분들로 분할로 매수하신 걸 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 민감주 섹터. 전기전자는 일단 다음 기회에 하시고, 전기전자 쪽을 제외한 경기 민감주 섹터의 비중이 만약에 100이라면 뭐 이렇게 하락분들이 나올 때마다 보초병 1000병을 보내는 거예요. 10에서 한 20% 정도까지 1000병을 보내고, 저점 부분들이 확인되는 게 어느 가격대인가 라는 흐름 부분들을 보시고, 그때 저는 가장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하락 부분들이라도 이렇게 시장은 괜찮은데 변동성에 의해서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제 개인적으로 매매 부분들을 권유하는 것은 시장을 사자 그래요. 시장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외부 변수로 해서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아니죠. 근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왔을 때에는 가장 먼저 시장을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의 관점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장 주도주들의 움직임과 연관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레버리지에 관심권을 둔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 바로는 아니에요. 흐름 부분들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용장고 물량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좀 잘 무마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건설주하고 그 다음에 증권주라든지 금융주들의 하락 부분들은 정부 규제죠.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 관련된, 담보대출 관련된 부분, 이걸로 시장에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규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외국인 관점에서 재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들 할 때 오버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자체가 전체 추세를 훼손시키기보다는 단기 소음, 변동성의 가능성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레버리지의 관심권, 아까 말했던 코스닥 640포인트 전후가 될지, 아니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30선, 그러니까 50선 정도 사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 줄지, 이 부분들을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적인 체크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8월달 장세하고 9월달 장세, 특히 3, 4분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에 불협화음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3, 4분기에 가장 우리가 만약에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가 조금 뭡니까? 변수의 폭 자체가 큰 게 그쪽 부분들이니까 그것만 잘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흐름 부분들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그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 섹터의 저가 매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양호하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현재적 시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일부하고 2서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변동성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음 역할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와 이 소음이 끝났을 때 레버리지를 1차적으로 관심권을 두자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 과연 다음 전략 부분들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 특집 방송 1부와 2부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현재 변수 부분에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역시 여러분들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특별 방송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기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많이 클릭 좀 부탁드리면서 금일 특집 방송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8시 전후에 시장 이슈, 매크로의 어떤 움직임 부분들을 분석하는 아침 브리핑,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이상 이슈맨 금일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